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인데 방역당국은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석탄발전소 3기가 가동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됩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비 TLV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브라질에서 발사됐습니다. 4번 연기 끝에 이뤄진 발사로 유관 식별론의 성공이 확인됐는데 목표 궤도 진입 등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늘 밤에 확인될 예정입니다. 나사가 2025년 달에 갈 우주인이 입을 최대 우주복을 42년 만에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달 표면 탐사가 가능하도록 쪼그려 앉기도 가능하고 남녀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계자를 토대로 그래픽 복원을 한 결과 갑판 전체에 철갑을 씌운 형태가 아닌 중앙 갑판 부분에 판자를 세우고 지붕을 올린 3층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제 병원과 약국,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자율로 바뀐 건데요. 정부는 고위험군의 경우엔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려고 밤샘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온 국민이 발을 구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7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오늘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 택시와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이후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7.5% 줄고 위중증 환자도 54.6% 감소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나 역사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한 장소 안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뿐입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에 따라 고위험군 관리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었지만 고위험군의 경우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방 강화로 위중증화 비율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00여 명, 2주 전보다 300여 명씩 적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8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3,916명,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2명으로 29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171명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실시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석탄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장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 시간과 가동률이 줄어듭니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이뤄지고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에는 남부지방 공기도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원이 바짝 말라가면서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에서는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던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저류댐이 설치됐는데 가뭄 속 담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길도 가뭄 현장을 최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보길도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노하도까지 합쳐 섬 주민은 7,800여 명. 지난해 이 지역 평균 강수량은 704mm로 과거 5년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섬 전체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물 사정이 더 나빠지면서 제한급수도 2일급수 4일 단수에서 2일급수 6일 단수로 격상됐습니다. 바다나도라고 써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해있고 설거지도 헹궈물 또 쓰고. 물은 나올 때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받아놔야 합니다. 단수 기간이 예고 없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커다란 물탱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4개 사용하고 있어요. 옥상에 하나 있고 여기가 지금 3개 있는데 5톤짜리가 3개, 3톤짜리 하나 있고 총 18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저수율도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12월 33%였던 게 1월 23%, 이번 달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제한급수를 해도 한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에게 올 6월 정식 완공을 앞둔 지하수 저류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부항천 지하에 257m짜리 차수벽을 설치해 섬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루 1,100톤의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저류댐에 저장된 지하수는 통수작업을 거쳐서 1km 위쪽에 있는 보길 저수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곳이 보길도의 또 다른 수원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가뭄 때문에 지표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하에 있는 물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지금 상당히 지금 가물어 있는 보길도 주민들에게 작은 양이지만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저류댐도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저류주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남도는 섬 지역의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남 완도간 해저 관로를 통해 광역 상수도를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 중북부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약 150만 리터가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약 63km 떨어진 원자력 발전소 몬티셀로의 운영사 엑셀에너지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몬티셀로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엑셀에너지는 새어나온 오염수가 약 40만 갤런 규모이며 지금은 누출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엑셀에너지는 지난해 11월 22일 누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주 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알렸다면서 누출은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수도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누출 사실을 왜 3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서야 공개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항구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고 부두에 있던 박물관도 바다로 잠겼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라 황급히 대피합니다. 건물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안해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현지 시간 18일 에콰도르 항구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훼손됐고 산사태로 일부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Desgraciadamente se le cayó su casita abajo. Su familia quedó aplastada con el agua llena.
perdió 5 familias. 에콰도르 해안 지역 한 부두에 있었던 박물관은 지진으로 바다에 빠져 지붕만 내밀고 있습니다. 60여 년이 된 이 해양 박물관은 최소 5,000개의 해양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일단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De acuerdo con el Instituto Oceanográfico, no se han dado las razones para preocuparse por un tsunami. 국경을 맞대고 있는 페루에서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진으로 통신과 전력이 마비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첫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에콰도르에서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갱년기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폐경 이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깊게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우울감까지 커지자 수면장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폐경되고 나서 좀 잠이 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꿈을 또 항상 많이 꾸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고요. 우울감도 있어서 제가 생활하는데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 폐경이 지난 여성의 불규칙한 수면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평균 나이 65세인 폐경 이후 여성 1,197명을 조사했더니 취침과 기상 사이 딱 중간에 해당하는 시각이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각한 우울증을 보일 위험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중간 시각이 3시 반으로 오전 2시와 4시 사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자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일 위험이 각각 68%와 62%씩 높았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폐활량이 줄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불면증과 우울증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그러면 2시간 간격으로 렘수면이 생길 때 이제 호흡이 엉키거나 아니면 호흡 문제가 생기면은 렘수면일 때 더 많이 깨게 되겠죠. 그러면 꿈을 꾸는 사이에 깨게 되면 꿈이 더 선명하게 느끼죠. 그리고 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악화되면 2차적인 우울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의식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3주 이상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면 원인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아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삶을 마감하는 이른바 존엄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미국의 한 말기 암 환자는 이런 선택을 할 권리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싸워왔는데요. 그 사연을 이경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남편 옆에서 소녀 같은 미소로 노래하는 75살 할머니.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말기 암 환자 린다 블루스타인 씨입니다. Cancer diagnosis in just a few years. I knew at the time of my diagnosis that it was essentially a death sentence. 계속되는 항암 치료와 장담할 수 없는 미래. 하루하루 삶을 잠식해가는 병마 속에 떠올린 것은 존엄사였습니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입 등을 통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인근 버몬트주를 찾았지만 그곳에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루스타인 씨는 이런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one morning I would just say, I don't want to wake up again. I don't want to wake up another day living like this with the pain and the suffering and I'm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법정 공방 끝에 버몬트 주 당국은 최근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소송을 계기로 주의회는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블루스타인 씨는 자신뿐 아니라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I care so deeply about how the last moment of my life is going to go because I've said goodbye to so many that I've loved. I want to make it better, not only for me, but for the people who are going to remember that, for whom that's going to be their last memory of me. 미국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8개 주에서 의료적 지원을 통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인 한비 TLV가 발사됐습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52분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한비 TLV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엔진 비행 성능 검증과 탑재체 임무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이르면 오늘 자정쯤 종합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길이 16.3m, 무게 8.4톤인 한비 TLV 발사체는 15톤급 추력의 하이브리드 엔진 1개가 장착됐으며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해 발사됐습니다. 한비 TLV는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장 시스템과의 동기화 오류, 기상 악화 등으로 지금까지 4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내후년 달에 착륙할 우주인이 입을 새로운 우주복이 공개됐습니다. 가볍고 활동성을 높여 쪼그려 앉기도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남녀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양효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검은색 우주복을 입은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헬멧에 있는 조명을 손쉽게 켜고 쪼그려 앉은 자세도 문제 없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민간 우주기업 엑시엄 스페이스가 오는 2025년 아르테미스 3단계부터 이용할 차세대 우주복을 공개했습니다.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새로 공개한 우주복으로 가볍고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 기존 우주복보다 무게가 25kg 더 가볍습니다. 관절 움직임을 설계에 반영해 굽히기, 비틀기 등의 다양한 행동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달 표면 탐사 때 자세를 낮춰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The moon is definitely a hostile place, and the South Pole is going to really be a challenge. So a lot of thermal requirements. We are really looking for improved mobility so that our astronauts can operate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an they were able to do many years ago on Apollo. 우주복은 애초 남성용으로 만들어져 2019년 최초로 전원 여성 우주비행을 준비하던 여성 우주인 한 명이 맞는 우주복이 없어 교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우주복은 3D 프린팅과 레이저를 이용해 남성과 여성의 최소 90%가 입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It's not quite custom fit. We have the capability to do that, but what this design does is essentially a kind of a macro and a micro sizing. So we have different sizes of elements that we can swap out, a medium, large, and small, if you will. 또 영하 210도까지 내려가는 달 남극 추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차세대 우주복과 신발에는 특수 단열재가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우주복은 기술 보완을 위해 검은색 외피를 입었지만 실제 우주 비행사들은 햇빛 반사를 위해 흰색을 입을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거북선이 임진왜란 이후 18, 19세기에도 사용됐다는 사실 잘 모르실 텐데요. 국내 연구자가 19세기 거북선 건조에 사용됐던 설계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 모델로 복원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란 종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거북선은 외란 이후 18세기에도 조선 수군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당시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자가 1795년 왕명으로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귀선 도설이
19세기 거북선 건조의 설계 자료라는 점을 사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설계 자료를 토대로 228년 만에 18세기 거북선을 축소 모형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했습니다. 1795년 통제형 거북선의 65분의 1 축소 모형입니다. 3층 갑판의 길이가 85척으로 임진왜란 거북선보다 1.3배 정도 길이가 늘었습니다. 1795년 거북선의 또 다른 특징은 3층의 지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북선은 3층 갑판 전체를 철로 둥글게 씌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복원 거북선은 갑판의 중앙 부분은 목재로 높이 세우고 좌우 양쪽 갑판을 철제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재도 적게 들고 무게도 가볍고 포를 설치해서 좌우로 충분히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덮는 거는 거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한 차 박사는 거북선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임금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도 갑판이 이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층 배 앞쪽에 대형 함포 3대와 3층 좌우에 24대 등 모두 31대의 포가 설치됐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북선에는 182명의 수군이 탑승했으며 이들이 한 달간 사용할 군량 미 61석이 1층 창고에 실렸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는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변 복합단지 도크랜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한강변 삼표부지와 서울숲 일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블린에서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블린의 리피강 주변이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항만의 낡은 창고 건물과 낙후된 주거지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가스 시설 부지는 수변 복합단지로 변신했습니다. 도크랜드 안에 그랜드 캐널독 지구입니다. 이곳은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요람이 됐습니다. 유럽의 실리콘밸리 또는 실리콘독이라고 불립니다. Ireland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so when people come to Docklands, they have an opportunity to gain access to 500 million people. We have a young, vibrant workforce that are ready to work in these companies, and they're well educated. We speak English, the language of business, and we have a favourable tax regime for people when they come to Ireland. IT, 핀테크 기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젊은이가 넘쳐나는 곳에 각종 문화시설도 자리 잡았습니다. 리피강 양쪽을 따라 대운하 극장이나 컨벤션 센터 등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주변 수변 공간들이 조화를 이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블린 도크랜드를 둘러본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중랑천이 만나는 서울숲 부근과 삼표 부지를 놓고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우선 한강변 삼표 부지를 신성장 산업 거점인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그곳에 요즘에 탐이라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광고, 미디어, 그리고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집적시켜서 최첨단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삼표 부지에 혁신적인 디자인의 수변 랜드마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숲은 첨단 타미 기업과 인근 성수 지역의 국내 유망 기업들이 교류하는 미래 혁신의 장으로 조성됩니다. 앞으로 삼표 부지와 서울숲 일대가 세계 청년들이 놀고 싶고 일하고 싶은 한강변 대표 명소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블린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하철, 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일 텐데요. 자유롭고 편안한 숨쉬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각자가 꾸준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